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나우 진행의 임유영입니다. 오늘 코인나우 시간은 새로운 투자법을, 그러니까 새로운 재테크의 투자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선을 좀 바꾸면 관점이 바뀌면 새 길이 열린다라고 하죠. 오늘도 투자법 새로운 관점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할게요. 블록체인 거버넌스 배재강 의장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를 기본적인 시각에서 풀어본다라고 하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인 코멘터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위믹스 이야기 뺄 수가 없는데요. 어제 3시에 209원으로 거래가 종료가 되었고요.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또 퇴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재강 회장께서는 위믹스 상장 폐지로 인해서 과연 이 시장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겠죠. 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사라졌다는 점, 다시 말해서 이제 신뢰가 회복되고 또는 이제 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원래가 없었던 문제가 아니고 원래가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드러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종점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걱정은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장에 네. 다양한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있다. 네. 그 위험을 어떻게 해칭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우리 앞으로 이 대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극대화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첩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의구심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실제 이 코인이 거래에 사용되려면 이게 좀 그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코인이라는 것이 원래 블록체인 기술은 원래가 이제 결제를 위해서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코인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자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코인 코멘터리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코인의 미래를 보려면 결제와 게임을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의 미래를 보려면 결제와 게임. 결제와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럼 왜 결제와 게임인지 코인 Y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인 Y 시간은요. 왜? 라는 질문이 있어야 그에 대한 해답도 있듯이 오늘 특별 손님 초대해서 투자에 대한 눈을 왜라는 질문과 함께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전 국회 정무위원장이시면서 현재는 보험연수원장이십니다. 민병두 원장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코인 코멘터리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전 국회 정무위원장이셨던 좀 보험연수원장님께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예, 14년 전인가요?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등장하고 블록체인이 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개자 없는 경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결제의 즉시성이랄지 가치의 저장성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비전을 갖다가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기술 기반이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코인의 가능성도 실제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국은행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서 정착이 되고 독립적인 생태계로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화폐 주권의 문제랄지 통화 정책의 안정성 문제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더 강한 이제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전망까지 했는데요. 이런 전망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망은 결국 앞으로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는 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4년 전에 애초에 시작했던 목표했던 그 가능성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미래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미래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주식시장만 해도 위믹스의 상장 폐지로 인해서 위메이드 주가가 출렁였고요. 오늘은 또 장중에 또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장중 흐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떤 걱정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그래도 다 뛰어넘고 그다음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는 물론 이제 주가는 오늘 한 8.5%대 올라갔고 한 84,600원 장중 고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벗어나려고는 시도는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메이드가 오늘 보여줬던 그래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좀 시장에 안도를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 거래소 빠졌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지닥이라고 하는 거래소 쪽으로 이제 우리 뚫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거래할 수 있고 거기서 출금도 할 수 있다라는 쪽이 어느 정도 좀 위안을 가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또 위믹스를 우리 소각하겠다라고 해서 금액이 한 130억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정도를 소각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했다가 소각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죠. 그래서 유통 물량을 줄여서 어느 정도 이 충격을 소화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는 것도 긍정적이었고 결국에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열심히 개발해서 이 베타 서비스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뱅가덴 베가번드 이쪽에 미르포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올라왔다라는 것도 오늘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래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소망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위메이드의 이 주력 게임이 MMORPG 관련된 게임들이잖아요. 위믹스 코인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좀 만들려는 좀 흐름이 가장 창시자 역할을 했다라는 말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상장 폐지가 되면서 뒤숭숭한 업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MMORPG와 코인의 관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RPG 게임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거의 선봉작으로 끌고 갔던 게 NC소프트의 리니지죠. 네. 그러면서 이 리니지에 대한 게임과 함께 이런 게 이제 대세적인 게임의 흐름들로 가는구나라고 보여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약간 레드오션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이 치열한 경쟁을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보겠다라고 해서 P2E라고 하는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을 붙이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위메이드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뭐 회사 내부적인 또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위믹스에 대한 결론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다 보니까 위축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언이라고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동향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벌써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디지털 위험 자산의 끝판왕 아니면 금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자산들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된다는 거에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게임이 재밌고 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연결고리가 좀 약화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약화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배재강 의장 의견도 궁금합니다. MMORPG와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믹스가 MMORPG와 코인의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 위믹스와 위메이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보하는 것인처럼 생각하는데 위믹스는 사실은 위메이드는 우리나라 MMORPG 게임에서 두 번째 세컨 티어들입니다. 네. 그렇다고 세컨 티어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바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원래 이 P2E라는 것은 우리 뭐 유메이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됐어요. 이 믹스랑 게임이. 그리고 일단은 게임이라는 것은 그 재미, 게임의 가치는 중독성과 재미지 않습니까? 네. 그 재미와 중독성이 있는 게임들을 유메이드가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언이라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언을 하는, 언이 뭐 돈을 뭐 그걸 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재미 끝에 그 돈을 버는 그것도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재미없는데 돈도 조금밖에 안 벌리면 아무도 안 하죠. 네. 이런 게임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믹스가 아직까지 가는 도중이긴 하지만 유메이드가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았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덮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가 발견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MMORPG에 저는 코인의 미래가 일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P2E는 MMORPG 첫 리니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만 그 언이 코인이냐 게임 아이템이냐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P2E가 아주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고요. 그것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어떻게 전환이 되고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더 만들어내는가 이런 지점에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해외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들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우리가 알면 지금 뭐 엑스라든지 스테픈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많이 어쨌든 한 10개 정도의 좋은 게임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제가 어저께도 뉴욕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창업한 친구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게임의 그 친구들은 블록체인 게임이면서 그 다른 코인을 저것으로 받는 자기 코인이 아니라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도전한 친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MMORPG 리니지라는 또 정말 MMORPG의 효시를 만들어냈고 P2E 게임의 효시를 만들어낸 분들이 이후에 좋은 가능성을 좀 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MMORPG 게임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컴투스라던가 넷마블 등이 좀 꼽히고 있죠.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주식시장에 있었고요. 이들 업체들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벌써 작년 한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P2E라는 게 위메이드가 들고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도 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게임사들한테 문의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위메이드 봐라. 저렇게 주가가 잘 가는데 우리 주주인 입장 쪽에서 내 회사는 그런 거 안 하느냐라고 문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우리도 하겠다라고 후발주자들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원래 게임은 먼저 선발주자였지만 유메이드가 뒤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서 다들 이제 동참했던 분위기도 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나왔던 뭐 NC소프트라든가 그리고 뭐 넷마블, 뭐 컴투스 자체적인 또 게임 그 코인들이 또 발행이 되기 시작하고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한참 게임 아이템과 함께 특화된 거래로 봤었을 때 NFT까지 또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제 뒤늦게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인 건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자세히 또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 법적으로 이 P2E가 허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라는 쪽에 대한 제약도 있었고 게다가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산에 대한 가치들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나오는 위축 현상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주가만 뭐 P2E를 한다고 해서 아니면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되는데 그에 따라서 그대로 주가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힘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체를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가 좀 주가가 여러 가지로 위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P2E를 좀 안 하는 쪽, 그러니까 좀 차라리 게임의 본연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네. 지금 게임 업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어쨌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좀 이제 유믹스의 사례를 따라서 네. 하고 있고, 다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믹스는 기본적으로 자산 유동화형 코인입니다. 정권형이 가깝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다른 게임 업체들이 동일하게 그 길을 밟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코인을 팔아서 자산을 유동화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오위즈나 NC소프트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메이드가 가진 그런 어떤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어떤 모멘텀은 대단히 좀 위험한 어떤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정권형이 되기 때문에 그 정권형에 따른 어떤 규제의 앞으로의 문제가 나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위믹스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모든 곳들이 같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없이 뭐를 한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게임성, 다시 말해 게임의 재미와 중독성, 중독성 이러면 대단히 지른데 그때는 재미가 있어서 누구나 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에서 중독성이라고 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게임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조금의 어떤 리워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온 거고, 그 리워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에서 나가지 않게 로그인 효과를 가지는가, 거기에 블록체인이 어떤 효과를 주냐, 블록체인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모든 스타트업이나 또는 우리나라 MMORPG의 거인들이 좀 고민하고 해서 해외에서 지금 번성하고 있는 엑시라든지 스테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좀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그런 전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는 아까 우리 김민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가와의 연동,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알지만 적벽대진에서 우리가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조조의 100만 대군이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화공 하나에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고 게임은 게임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갈라라는 회사가, 갈라라는 게임 회사인데 블록체인 게임 회사로 출발했는데 일반적인 게임과 블록체인의 그 리스크에 대한 해칭, 이런 것들을 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의 MMORPG 하는 분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는 우리 위메이드가 워낙에 그런 것을 연동시켜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P2E 게임하고 이러면은 주가에 바로 막 어떤 효과를 내서, 그래서 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주가가 올라가서 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할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고 게임은 게임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은 블록체인 게임이고 MMORPG는 그냥 MMORPG입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하고 성과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과가 나오면 정말 좋은 결과는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국내 이 국내에 대한 이야기, MMORPG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P2E 게임 코인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 좀 글로벌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죠. 네,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초기보다는 많이 위축된 건 있겠지만은 네.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 1, 2, 3위 정도쯤에서 간략하게 보게 되면 처음 뭐 디지털랜드라는 쪽이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때 메타버스 시총 1위까지 이어질 정도로 부각 많이 받았던 쪽이 이제 가상현실 내에서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관여하는 코인이다라는 쪽에서 보강을 많이 받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 2위 정도쯤에 있었던 게 엑시 인피니티죠. 이게 게임 내 자산과 아이템 거래하면서 커갔던 대표적인 쪽이고, 그래서 앞서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떤 환경이 조성돼서 거기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블록체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럼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되는 것과 또 게임과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에 따른 혼란이나 여러 가지 혼선도 있는 건 네. 사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좀 특이한 거는 세타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쪽은 비디오 전송을 하면서 그걸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나중에 그 영상을 보거나 또 그걸 활용해서 또 보상의 코인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이 유명해진 거는 삼성에서 투자했다. 그래서 삼성 넥스트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이 많았다라는 정도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민병두 원장님께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린 시각을 갖고 계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셨다는 평가받고 있는데, 위믹스 이 상장 폐지로 인해서 거래소와 위믹스 코인 발행사, 거래소와 발행사 간의 이 분쟁이 좀 있는데, 이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셨잖아요. 뭐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예. 네. 제가 이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있을 때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 이제 사기의 가능성이랄지 또 자금 세탁 가능성은 차단하고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열어주자 하는 이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 FATF 반부패 국제협약 그 기준에 근거해서 자금 세탁 가능성을 차단한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5개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인가가 되고 원화 연결 거래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일단 이제 원천적으로는 위메이드가 그 위믹스의 통화량 같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에 대해서도 위메이드 측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결국 소비자가 이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지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게 상장 심사와 폐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명한 투명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감독 당국을 포함하여 또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우리 무디스나 S&P처럼 제3의 기관이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코인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준다면, 즉 이 코인이 워킹 가능한 것이냐, 효용성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 평가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 그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거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블록체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자 없는 경제인데, 결국 지금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하던 거래소를 통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결국은 사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P2P 이제 거래를 갖다가 이제 보장해주는 시스템인데, 오히려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만 돈을 벌고 네. 거기서 많은 사단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코인의 미래, P2E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저희가 키워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결제, 코인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먼저 김민수 대표께서는 코인, 비트코인 언제 어떻게 접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네. 그때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네, 앵커님은 코인 좀 매매해 보셨나요? 너무 개인적이지만 네. 이도저도 묻어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과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네. 네, 다른 코인들도 매매를 하다가 시장이 확 또 위축되니까 거의 내가 산 단가는 저 뭐 10층인데 네. 지금은 몇 층에서 헤매고 있어서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지금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여기 사람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 코인 시장,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블록체인의 세계를 단순하게 이제 매매에 대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즉 지나고 봤더니 누구는 조금만 돈 넣었는데 이거 가지고 크게 많이 올라서 이걸 내가 부자가 됐더라라고 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매매 수단으로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런 과정 쪽에서 저도 물론 그랬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 찾아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냥 바로 계좌 개설해서 매매했던 기억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매매하다가 가끔 요즘도 변동성이 크다고 하게 되면 매매합니다. 그래서 네. 네,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 쪽에서 그걸 많이 이용을 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하게 주식과 비슷하게 매매만 하면 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태계나 아니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들은 나중에 네. 알다 보니까 저희가 물려야 공부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좀 아쉬운 건 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대한 과정은 네. 가장 첫 번째가 앞서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거래가 그러니까 즉 누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래에 대한 흐름들. 네. 그러니까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여기다 물건을 맡겨놓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유롭게 여기서 디지털로 거래를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탈중앙화된 거래가 기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진 수단이 비트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알고 매매하는 것과 단순하게 나 오늘 이거 사서 14,000달러에 사서 15,000달러에 팔게. 네. 이게 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수단이 결과를 왜곡하는 변화가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아마 앞으로 이제 시장이 위축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도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 대 개인이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 쪽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도전들이 여러 가지가 펼쳐지고 있다. 이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가 사실 어제 밤 오늘 새벽까지만 네. 하더라도 스테퍼니 X 인피니티의 그 시가총을 좀 넘어섰었는데요. 지금 딱 들여다보니까 X 인피니티가 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네요. P2E 게임에. 그런 어떤 실시간의 정보를 하나 전달드리고요. 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을 보듯이 이 게임 시장을 본다니 P2E 시장 또는 코인 시장을 보는 것도 썩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되게 또 그 연원 왜 이게 필요했는가, 왜 비트코인이 필요했고 왜 블록체인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을 기본을 되돌아보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 되면서 우리가 많은 결제 요구가 인터넷에서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중앙화된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랬을 때 P2P 페이먼트가 필요했을 때 바로 그 기술이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영원히 우리가 이제 결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러한 원칙, 출발점을 우리가 자꾸 잊게 되면은 정말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것처럼 단순한 투자의 수단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P2P, P2E의 어떤 출발점이 어디냐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이제 P2의 출발점이 바로 MMORPG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렇지만 그때도 P2E는 어떤 것이었냐.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 머니였습니다. 그것은 NC소프트가 내놓는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블록체인이 바로 극복하고 이 디지털에서의 어떤 거래, 디지털에서의 어떤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어쩌면 가장 저점에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해 줘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인나우가 3회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번 초대 손님이 참 귀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참 많은데요. 네. 의원님께 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정무위원장으로 계실 때
예. 그때 실제 코인으로 결제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사실 우리 예. 많은 투자자들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정말 이걸 실제 코인을 쓸 수 있나? 이 부분일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어떠셨나요? 예, 그 당시에 아마 그 한몰타 비즈니스 포럼이 이제 국회에서 네. 열렸는데 우리 배재강 의장께서 계신 블록체인 가버넌스 위원회가 몰타의 수상실 장관하고 네. 관계 부처 장관들을 초대했었죠. 그때 이데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왔었습니다. 제 옆에 있었는데 이더리움 이제 그 후에 뭐 이더리움 머지랄지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발전을 쭉 해왔고요. 그날은 그 몰타에서 발행한 무브라고 하는 여행 잡지가 있었는데 우리 인스타 코인으로 그때 이제 제가 직접 결제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인스타 코인은 이제 그 후에 발전해 갖고 앞으로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 인스타 코인을 장학금을 갖다 받았을 때 그 책방을 갖다가 오프라인 책방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책방을 이제 사게 되면 4년간 한 200~300만 원을 갖다 절약하게 하는 그런 코인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류의 실험들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의미 있는 정도로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성과들을 잘 묶어서 결국은 애초에 블록체인이 이제 꿈꿨던 바 중개자 없는 경제 이런 것들 향해서 이제 결제가 가능한 세상으로 갔으면 P2P가 가능한 세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현재 결제에 현실적으로 활동되지 못한다라는 좀 부정적인 말도 있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비트코인이 왜 현실적인 결제라면 우리가 네. 흔히 이제 화폐의 그렇죠.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폐의 기능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결제 수단이 있는데 그런데 결제 수단과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결제를 하는 이 구조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 구조를 짰던 P2P 페이먼트가 가능한 이 구조가 사실은 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떤 시간을 좀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네. 이런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밥 먹으러 갔을 때 바로 그냥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되게 쉽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번에 테슬라 얘기했듯이 테슬라 CEO가 테슬라 자동차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할까요? 오케이, 네.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의미에서 결제 수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내가 밥 먹으러 갔을 때 뒤에 줄 서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서 한 10분, 30분 기다려야 돼. 이거는 안 되겠죠.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결제의 기술 또는 이 결제와 코인이 결합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블록체인이 가진 원래의 특히 첫 번째 제품인 블록체인의 첫 번째 산물인 비트코인이 설계자인 사토시가 처음부터 이것이 블록체인이고 이것이 비트코인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한 설계였기 때문에 그 설계가 바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설계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밥 먹으러 갔을 때 바로 못 쓰니까 안 되는가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거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결제들이 있는 코인들에 의해서 개척이 될 거고 비트코인이 가진 결제 수단으로서의 그 중요성은 언제라도 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죠. 주식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이 그렇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딱 가상화폐 시장과 연결된다. 네. 딱 한 종목이 눈에 띄죠. 한 종목이요. 네, 비덴트입니다. 네. 이게 가장 눈에 띄고 그밖에 한때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또 나도 이런 사업한다라고 해서 떠오르던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블루베리 NFT라든가 뭐 갤럭시아 SM, 또 다날 이런 쪽과 함께 또 게임사들도 P2E로 가다 보니까 같은 연결고리다 이런 쪽에서 작년 한때 많이 부각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되니까 이쪽도 많이 네.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중에 하나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래소 빗썸 쪽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영향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다, 또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빗썸이 잘 될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비덴트한테도 실적에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이 연결됐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지금 어떤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여전히 비덴트에 대한 주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계속 놀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네. 지금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민수 대표님,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저 자막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덴트가 빗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아닙니다. 최대 주주라 하면 법적으로 자기와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최대 주주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신문에서 가끔 보는데 비덴트가 빗썸 코리아 최대 주주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는 이정훈 전 의장 이하 특수관계인이 6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비덴트는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김재욱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취득한 분들이 약간은 그 취득의 과정과 이후의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비덴트의 주가도 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언론에서 가끔 계속, 모든 언론이 저렇게 보도를 해요. 최대 주주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오해를 일으키면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의 후예도 궁금해서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결제 기능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개발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설계 자체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비트코인이고 이것이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매뉴얼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밥 먹으러 갔을 때 바로 돈을 현장에서 카드를 결제하듯이 돈을 내듯이 할 수 있는 어떤 결제 수단으로는 아무래도 새로운 코인들이 좀 필요했고, 새로운 코인뿐만 아니라 결제 업체들이 아마 여기에 관여해야만 될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또 보면은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결제 업체들이 이 코인의 결제에 좀 적극 나서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글로벌하게는. 그러나 거기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먼저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은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페이코인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화폐의 기능 중에서 페이코인은 이 결제 업체 아닙니까? 다날이 그 모회사의 발행회사의 모회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딱 우리가 모르는 개념을 하나 도입했죠. 코인 업체에 가맹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가맹점이 있어야 결제도 되는구나, 가맹점을 확보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페이코인의 그러한 부분들은 결제업체 다날이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결제가 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어떤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인스타코인이라고 처음부터 이제 이 결제를 위해서 또는 카드를 제치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금과 그다음 현금과 코인과 카드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과연 이러한 어떤 연동성을 과연 인정해 줄 거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아마 프로젝트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출발한 페이팔 같은 것도 역시 충분히 이러한 가능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이러한 변에 있어서는 이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블록체인의 가능성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좀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날이 갖고 있는 이러한 결제는 다날의 이제 휴대폰 또는 이러한
휴대폰 결제가 가진 것과 연동성, 다시 말해서 결제 가맹점에게 단한 하나의 문제는 그런 것이죠. 결제를 하고 나면 그것을 단알이 자신의 현금으로 사실은 그것을 정산해 준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전체적인 어떤 모바일 결제에 저게 코인이 도입된 것은 아니고 단알의 힘을 빌려서 약간은 이제 부족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규제 당국에서 혹시 그 과정에서 비실명이 개입돼서 혹시 뭐 다른 자금적인 이슈가 없을까 이런 점에서 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금과 함께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명까지도 완전히 이제 보장이 된 뭐 인스타페이나 인스타코인 같은 경우가 조금은 더 규제의 문제들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원장님께도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결제부터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현재 금융위원회 등에서 규제 당국 자체가 조금 결제 코인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 규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철학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능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능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규제, 나쁜 규제 이쪽부터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제재를 갖다가 올려가면서 오히려 산업의 어떤 체질을 갖다가 키워주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크립토가 많은 경우 사기나 자금 세탁으로 쓰인다고 해서 이것을 살처분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능성 자체가 더 죽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산업의 발전은 어디서 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일단 성장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갖다가 강화해 나가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제도권하고 금융하고 이게 융합이 돼 버리면 자칫 파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벽은 잘 세워갖고 그렇게 칸막이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P2E와 함께 비트코인 그리고 결제, 게임 등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너무 소중한 두 분이셨는데요. 지금까지 전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현재 보험연수원 민병두 원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코인나우 시간도 알차게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코인 시장을 보는 눈이 저는 한 단계 업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어려움에 처할수록 오히려 이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미래는 바로 비트코인과 결제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코인나우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